I don't do anything. She didn't do anything. 좋아요와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들 보시는 순간 기가 막힙니다. 그죠? 이걸 보는 순간 와, 정말 영어 공부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장들을 잘 모르겠거나 해석이 안 되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셔야겠지요. 자, 기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동사를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이 동사라는 건 예를 들어 go, 가다, like, 좋아하다, work, 일하다,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데, 동사라는 녀석은 동작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 더 중요한 것은 다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외우실 때 다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로 끝나는 동사를 중점적으로 파헤쳐서 부정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주어에 해당되는 I, you 같은 이러한 녀석을 우리는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1인칭은 어떤 거냐면 내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I가 1인칭이고, 또 내가 들어간 건 뭘까요? 우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왜? 나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하니까 이 we도 1인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2인칭은 뭐냐? 2인칭은 내하고 대화하는 너 또는 너희들, 이렇게 너나 너희들에 해당되는 녀석을 우리는 2인칭이라고 하는데 바로 you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3인칭을 한번 볼까요? 3인칭은 나와 너와는 상관없는 제3자들을 3인칭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3인칭은 그녀도 될 수 있고요. 그도 될 수 있고요. 그것도 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와 그녀, 그것이 여러 개 모여 있으면 그들, 그것들이라고 해서 they도 3인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3인칭에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they 같이 여러 명이 있거나 여러 개의 물건들이 있는 경우에 이 they를 우리는 3인칭 복수라고 하고요. she나 he나 it은 한 명이나 하나에 해당이 되니까 3인칭 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예를 들어 나는 안다 그러면 I know 라고 쉽게 장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know는 알다, 다로 끝나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다로 끝나기 때문에 이 동사는 혼자 단독으로 앞에 주어와 함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I know.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자, 2인칭에 해당되는 너는 안다도 you know 라고 하면 문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중요한 건 이제 3인칭이 오는 경우예요. 3인칭. 그러면 they, 3인칭 복수에 해당되는 they는 그대로 they know라고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단수에 해당되는 she, he, it에 해당되는 주어가 오는 경우는 동사의 현재형에 반드시 s나 es가 붙어요. 그래서 앞에 she에 해당되는 사람 이름 Jane이라든지 수잔이라든지 이런 사람 이름이 올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she라고 쓰더라도 이 know 뒤에는 s가 붙는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죠? he도 마찬가지. he knows. he는 사람 이름을 써도 되겠지요. 톰이라든지 데이비드라든지 이런 사람 이름이 오더라도 he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know 뒤에 s를 붙이는 겁니다. 물론 단어마다 s를 붙일 때도 있고 es를 붙일 때도 있는데, 이 know에 해당되는 녀석은 s를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s나 es를 붙이는 건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렇게 애를 써서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그대로 익히는 겁니다. 이 know란 단어는 너무 자주 보니까 s가 붙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법칙으로 외우시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드니까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 단어는 s가 붙더라, 이 단어는 es가 붙더라 라고 이렇게
익혀주셔야지 무작정 법칙으로 외우시려고 하면 영어 공부가 어렵습니다. 자, 일단 이 know는 뒤에 s가 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주어에 3인칭 단수가 오고 동사의 현재형 뒤에는 s나 es가 붙는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he, she, it 말고 다른 주어에 해당되는 녀석들이 올 때는 s나 es를 붙이면 안 되겠지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주어에 따라서 부정문을 만들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정문을 만들다. 이 부정문이 뭔가요? 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나는 안다인데 부정문이란 것은 나는 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를 어떻게 만드느냐 보니까 이 동사는 말이죠. 혼자 단독으로 쓰지만 부정문을 만들 때나 의문문을 만들 때는 혼자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 때 이 동사를 도와주러 오는 녀석이 있어요. 동사를 도와준다라고 해서 도울 조자를 써가지고 조동사라고 하는 녀석이 도와주러 옵니다. 말 그대로 동사를 도와준다고 해서 조동사인 겁니다. 그러면 이 동사를 도와주러 오는 녀석이 누구냐 하면 바로 do, does, did라는 녀석입니다. 뭐라고요? do, does, did. do, does, did를 우리가 조동사 하는 겁니다. 물론 이 do, does, did는 동사로 쓸 때도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이름이 두 개인 거고 역할도 두 개인 거죠. 어떤 경우에는 조동사로 쓰이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하다라는 동사로 쓰이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나는 안다, I know. 그러면 나는 모른다라는 부정문을 만들 때는 누가 도와주러 온다고요? do가 도와주러 옵니다. do가. 그래서 I do 하고서 do가 도와주러 오고 부정문이니까 뒤에 not을 붙여서 I do not, I do not. 그 다음 뒤에는 바로 know라는 동사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문장에 오는 이 do는 해석을 하지 않고 단지 know를 도와주러 온 조동사이다. 그리고 해석은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가 she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3인칭 단수일 때만 does를 쓴다는 거, 이게 핵심인 겁니다. 뭐라고요? 3인칭 단수 he, she, it에 해당되는 주어가 오는 경우는 동사를 도와주러 오는 조동사로 do가 오지 않고 does로 바뀔 뿐이다. 그래서 she does not 또는 she doesn't 뒤에 바로 know라는 녀석이 바로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중요한 건 이제 과거형은 부정문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럼 예를 들어 나는 알았다 그러면 know의 과거형 knew를 써서 I knew라고 단독으로 씁니다. 그죠? I knew. 자, 그런데 과거형을 가지고 반대로 만들 때는 누가 도와주러 오느냐 하면 do의 과거형인 did가 와서 도와주러 옵니다. 이 did는 인칭에 관계없이 무조건 did입니다. 과거형은.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이 I did not 또는 I didn't, she did not 또는 she didn't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때의 did도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아니라 도와주러 온 조동사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I didn't know 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하겠죠. 아니, 왜 과거형인데 know의 과거형인 knew를 쓰지 않고 원래의 원형 그대로 오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자, 여러분, 동사를 도와주러 조동사가 왔어요. 이 know란 단어가 막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 막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이 물에 빠진 know를 건져내려고 이 do나 does나 did가 도와주러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에 빠진 동사는 그냥 가만히 물에 떠서 있는 게 좋을까요? 허우적거리는 게 좋을까요? 그냥 가만히 원래대로 가만히 있어야 do, does, did라는 조동사가 건져내기가 쉽겠지요. 그래서 이 조동사가 도와주러 오는 경우에는 물에 빠진 동사는 원래의 형태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점이 과거 시점이라 하더라도 원래의 형태 그대로 원형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do, does, did라는 조동사가 오면 뒤에는 항상 원래의 형태인 원형 그대로 온다는 거.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do, does, did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문장 4개 다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I don't do anything. 이제 눈에 뭔가 보이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앞에 don't는 부정문을 나타내는데 do가 2개 보입니다. 그죠? 자, 앞에 do는 도와주러 온 조동사. 누구를 도와주러 왔을까요? 이 문장에서는 뒤에 오는 do를 도와주러 온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do는 진짜 하다라는 동사이고요. 앞에 do는 이 동사를 도와주러 온 조동사인 겁니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앞에 do를 해석한 게 아니라 뒤에 오는 do를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이번에는 과거형을 도와주러 온 did가 왔습니다. 해석을 안 해준다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do를 가지고 해석을 해주면서 과거로 해석을 해줍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she가 주어니까 does가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does는 해석을 해주지 않고 단지 뒤에 오는 진짜 일반 동사 do를 도와주러 온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죠. did는 인칭에 관계없이 도와주러 온다 했으니까 과거형으로 부정문을 만들어주면서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뒤에 오는 두 자리에 다른 동사들을 집어넣으면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 또 비슷하게 생긴 둘을 넣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go라는 가다라는 단어를 넣으면 I don't go, I didn't go, she doesn't go, she didn't go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